안녕하십니까. CNC 멘토 김태형입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멘토 과정들을 다 겪어왔고, 사실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대본에 없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삼수로 의대를 왔는데 재수 때 수학이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오늘 한번 재미있게 공부 얘기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좀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자녀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다 CNC를 다녔고 옛날에 공부하기 싫어했고 지금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앞으로도 아마 공부하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매주 시험을 보지만 공부는 언제 해도 참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대를 왔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해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부모님, 학부모님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중학교 학부모님들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목동에 살고 있어서 모군초등학교를 나왔고 월천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한성과학고등학교랑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가서 아이언맨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아이언맨 8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논문도 써보고 저널에 제 이름도 올려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니다 싶어서 학교를 때려칩니다. 자퇴를 하고 다시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해서 지금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본과 1학년으로 의과대학 과정이 총 6년인데 그중에 한 3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짤막한 소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누군가 대학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대학이라고 하면 가고 싶은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하면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요즘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뭐 MT도 있고 연애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술도 먹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조금 더 고등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수능도 봐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대학은 진짜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대학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특이한데 대학을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을 가면 두 번 다시 부모님이 내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지금까지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의대 오면 한 3, 4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싫은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한테 오는 성적표가 그렇게도 싫어요. CNC에서 아까 앞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CNC는 이제 철저하게 학원들 학생들을 관리를 해주잖아요. 자기 성적표를 오늘 시험을 봤다 치면 오늘 저녁에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다 문자로 성적표가 갈 겁니다. 근데 그 문자로 간 성적표에는 점수도 있고 등수도 있고 평균도 있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점수 가지고 뭐라 하시고 등수가 마음에 안 들면 등수 가지고 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 자녀님들처럼 착하지 않았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그러고 계시면 좀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사람이 시험 좀 못 볼 수 있지 시험이 다 시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던데 하면서 맨날 싸웠습니다. CNC도 있고 다른 학원들도 다 똑같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정말 매일 다른 학원에 문자로 싸웠어요.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싫은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카이스트도 다녀보고 의대도 다녀보고 하면서 전교 1등 전체에서 1등도 해보고 장학금도 타보고 꼴등도 해보고 시험을 째기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부모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장학금을 타면 학생들 분들은 여러분들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부모님은 장학을 탔는지 잘 모르시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학을 가면 시간표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건 제 시간표는 아닌데 이제 똑같이 월화수목금 학교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대학교에 가면 유일하게 시간표에 자유가 주어져서 금요일 날 시간표를 모두 다 월화수목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없죠. 그럼 금요일 날 보통 뭘 하냐? 학교를 안 가니까 신명나게 놉니다. 어떻게 노냐면 겨울에는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해서 스키 타러 다니기도 하고 여름에는 서핑을 조금 배워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제주도,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데를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게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다 보면 아무리 제가 과외를 많이 하고 알바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의 금요일은 어떠냐면 오전 11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고 늦잠을 좀 잔 다음에 12시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엄마가 뭐를 하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축구 좀 하고 게임 좀 하고 유튜브 좀 보고 놀다가 다시 늦잠 좀 자고 낮잠 좀 자고 다시 일어나서 6시쯤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먹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되게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과연 정말 대학이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대학을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이제 학생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 이런 사진들을 가끔 보여주곤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를 했던 사진이고 해부를 하면 해부 증서를 줍니다. 되게 뿌듯했고 즐거웠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테니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실제로 술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학과 또는 다른 동아리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일본 또는 뭐 중국처럼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이 너무 재밌죠. 90%의 대학생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대학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현실적으로 바꿔보자면 10%의 대학생들은 이렇게나 재미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못 논다는 소리입니다. 10%의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나 재미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못 놀까요? 그리고 조금 슬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카이스트를 2년 동안 다닐 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놀아본 날이 없습니다. 카이스트 되게 좋은 대학입니다. 되게 서울대와 비견되는 학교기도 하고 뭐 연고대를 포기하고 저는 의대를 가고 싶었던 학교였으니까 카이스트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놀아본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못 논 이유가 10%의 대학생들이 못 노는 이유랑 똑같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하고자 되게 무거운 말인데 두 글자이면서 뭐냐면 미련 또는 후회입니다. 학생분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대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한 문제 또는 1점으로 누군가 떨어지는 거나 붙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0.1점 또는 0.01점으로 누군가 떨어지고 붙습니다. 제가 떨어져도 받고 붙어도 받는데 저는 원래 의과대학을 지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과학고를 졸업했지만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서 수시로 의대를 6장을 다 썼어요. 6장을 다 쓰고 나머지 한 장으로 카이스트를 썼는데 6장의 의대를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대를 간 친구들과 내신 등급을 비교해보니까 0.1입니다. 0.1. 제가 붙었던 친구는 저보다 0.1이 높았고 그래도 저도 과학고에서 전교 7등으로 졸업해서 어디 가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0.1점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누군가는 0.1점이 높아서 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중간고사 딱 한 번만 잘 볼걸. 기말고사 딱 한 번만 잘 볼걸. 0.1등급이면 한 문제도 아니고 0.5문제 서술형에서 한 줄만 제대로 썼으면 됐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는 사실 되게 좋은 대학이죠. 좋은 대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라는 걸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수능을 보고 온 친구들은 수능에서 좀만 더 잘 볼걸 이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하고 저처럼 카이스트를 갔고 카이스트 심지어 장학생 전액 장학금을 받고 뭐 거의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오는 친구들도 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해본 사람입니다.
사실 이 목표를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저기 뒤에 있는 한 문장 누가 뭐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봤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 걸어본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어서 어영부영 하다가 말다가 결국에 운이 좋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떨어질 수도 있죠. 결과는 운이 좌우하는 거니까 그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무조건 그 대학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그 두 부류 중 한 부류가 되실 겁니다. 아마 예상이 되시겠지만 저는 카이스트 다닐 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학교 강연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답에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열심히 한다는 건 대충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목숨을 걸고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카이스트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로봇도 만들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한데 되게 멋져 보입니다. 밝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부러워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딱 두 글자입니다. 미련 또는 후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재수를 삼수를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학교를 때려치고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실패를 했죠. 수학 4등급이 나왔으니. 그런데 삼수를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그 1년 동안 핸드폰도 없었고 핸드폰이 없었다는 소리는 친구들도 없고 인스타도 안 했고 카톡도 안 했고 게임도 안 했고 유튜브도 안 했고 노래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없었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잘 안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체력 관리 때문에 줄넘기 200개씩 맨날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잤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 수능 전날까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기간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게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사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목표가 생겨서 제 목표는 전국 1등이었습니다. 전국 1등, 수능 만점.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수능 만점 정도는 받아봐야겠다. 전국 1등 정도는 한 번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걸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본 2022년 불수능에서는 수능 만점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과 수능 만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의대를 지망했기 때문에 이과만 봤는데 이과 수능 만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생각보다 많이 틀려서 전체 다 합쳐서 8개 정도 틀리고 상위 0.5%에서 1% 정도 성적을 가지고 의대를 갔습니다. 상위 0.5%에서 1% 정도 성적이면 어느 정도냐? 서울에 있는 의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고 그 정도 성적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로 공부했는지 옆에서 본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어차피 삼수한 거 한 번 더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을 다들 했는데 재미있는 건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도 그랬고 친구들한테도 그랬고 나는 이거보다 내 인생에서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의대에 와서도 그 정도의 공부량은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 절실하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뭐 1등도 해보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 너무나도 학교 생활을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다 종합해보자? 종합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5글자에 5글자. 열심히 하자입니다. 열심히 하자. 참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앞으로도 좋아하실 말 같은데 제가 하도 부모님한테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말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누구한텐 10시간 공부하는 게 열심이지만 누구한텐 10시간이 아니라 5시간 공부하는 것도 열심입니다. 수능 전날 또는 시험 전날에 전교 1등한테 가서 너 열심히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의 기준의 열심히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라 하고 학교인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하라 하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열심히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삼수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켰던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야 되는 공부나 일이 있으면 그걸 아무리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내고 오늘 안으로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한 20년이 지나면 의사가 돼 있겠죠.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술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논문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게 해야 된다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새벽 1시라도 새벽 2시라도 그걸 결국에 하고 잘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좋냐? 뭐 카이스트도 갔고 의대도 갔고 작년에 이제 휴학을 하면서 명함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참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디자인도 다 했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명함이 생기고 나서 책도 쓰게 됐습니다. 원래 삼수를 하고 나서 저는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A4 용지로 한 150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휴학하면서 출판사 공모전에 내봤습니다. 출판사 공모전에 내서 그게 출판이 되게 되었고 올해 3월 14일 날 이제 너를 수학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라는 책에 제 이름 석자 김태영 지음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되게 열심히 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튜브도 하고 수학은 의대형이라는 제 옛날 고등학교 별명을 가지고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좋은 효과를 얻어서 기사도 나고 되게 뿌듯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유튜브인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의대생이자 작가이자 유튜버입니다. 실제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실제로 아마 나이가 들면서 할 겁니다. 되게 재미있게도 전 단 한 번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부한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두보다 똑똑한 사람을 훨씬 많이 봤을 겁니다.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영재고를 떨어지고 과학고를 가서 천재들을 많이 봤고 카이스트에 가서 정말 괴물들을 봤습니다. 의대를 오면 3분 안에 한 페이지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도 들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저보다 시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의대를 다닐 때 저는 장학금을 탔고 저번에 해부할 때도 전체에서 10등, 전체에서 1등도 했고 공부를 하는 건 공부 방법 그리고 사람의 의지에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아주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아마도 제 대학 생활은 너무나도 재미있을 거고 저보다 똑똑한, 저보다 재능을 더 많이 가지신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면서 제 강연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